네, 일단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유튜브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요.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느냐. 뭐, 남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거 하고 싶어서, 그거 벌고 싶어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 거의 이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 수익을 통해 가지고 돈을 뭐 10,000원을 벌 수도 있고 10만 원을 벌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100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되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다른 데에다가 다른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아마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10,000원, 10만 원 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은 좀 틀린 것 같다. 어찌 보면 늦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왜 하느냐? 유튜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농산물을 가지고 있다. 뭐 들깨, 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팔기가 쉬워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농작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잘 찍어요. 이쁘게 찍고 그거를 잘 편집을 하고 정성스럽게 뭐 내용을 쓰고 글을 쓰고 해서 올리면은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게 생길까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렇죠. 신뢰가 생기게 돼요. 아, 이분의 농작물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믿을만 하구나. 우리는 모두가 그런 신뢰를 원하거든요. 모두가 내가 믿고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고 원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뭐 블로그의 사진들을 통해서 좀 신뢰를 얻었다면 그것도 이제는 많이 뭐 광고성이 됐고 많이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로 내가 내 채널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찍고 나 이렇게 뭐 수확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준다면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판매로 수익이 날 수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튜브 광고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처음에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팔고자 하는 거,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관심을 좀 가지고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유튜브 영상 미디어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획이에요, 기획. 기획을 잘 해야 돼요. 기획이라는 거는 뭐 사전 준비일 수도 있고요. 내 영상의 방향성일 수도 있고, 내 채널의 어떤 목적, 방향, 스타일, 이런 게 전부 다 기획이거든요. 부동산 채널도 상당히 요즘 뜨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부동산 채널에서 드론을 띄워서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고 내부에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제 말을 해요. 되게 어렵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방 저 방 얘기를 해주고요. 평수를 얘기해주고 소개를 하면 전국에서 그 영상을 봐요. 부동산은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집을 구경하는 거 우리는 좋아해요. 그죠? 그냥 남의 집 구경하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집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물건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채널은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부동산 채널도 역시 그 채널이 잘 되는 수입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유튜브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도구다. 도구. 우리가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혹은 여가 뭐 놀기 위해서 되게 좋은 도구다. 이 말은 꼭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부동산 TV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기획을 해야 되나? 드론으로 처음에 띄우고 그 다음에 방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한쪽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가격이나 평수 이런 거를 좀 적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는 시대적으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또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지, 어떤 마이크가 필요할지, 또 출연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출연할 수 있겠는데 나와 함께 또 출연해 줄 사람이 있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예 방송국 PD처럼 혹은 영화 감독처럼 전체적인 걸 생각을 하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또 떠져야 되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제가 그래서 영상 장비, 우리가 촬영하는 거 핸드폰으로만 많이 찍잖아요. 그죠? 핸드폰으로 찍어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핸드폰 안에는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플들이 있어요. 한 10,000원 정도면은 유료로 구입을 해서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VLLO라는 블로라는 어플도 있어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어플을 구매하시면 내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간단히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 뭐 네이버 이런 데다가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는 알려드리고요. 그런데 나는 좀 이렇게 보니까 막 되게 이쁜 영상들이 많은데 나도 좀 이렇게 배경이 막 흐릿흐릿하게 날아가고 사람은 선명하고 뭐 그런 영상을 좀 찍고 싶다. 혹은 나는 뭐 이렇게 막 줌 같은 거를 멀리서 당기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좀 새가 앉아 있으면 새를 줌으로 막 당겨서, 핸드폰으로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줌으로 좀 크게 당기고, 뭐 곤충, 나뭇잎에 물방울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쁘게 더 감성적으로 찍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카메라, 영상 장비라는 게 이제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상 장비에서 촬영 장비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핸드폰, 그죠? 그 다음에 캠코더,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식으로 보통 나뉩니다. 지금 저도 캠코더를 여기다 세워놨어요. 캠코더의 최고의 장점은 전원을 쉽게 공급하면서 몇 시간을 찍어도 별로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뭐 외장 배터리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찍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캠코더는 뭐 줌도 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연결성이나 활용성이 상당히 좋죠. 자, 캠코더 전원 공급, 그 다음에 빠르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안정적으로 오디오를 또 잡을 수가 있죠. 오디오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 영상은 화면이잖아요. 그런데 화면보다 중요한 게 사운드예요. 소리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영상은 사람을 집중을 시키고요, 이해를 시켜서 계속 내가 이거를 시청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런데 소리가 좀 안 좋으면 좀 보다가 말게 돼요. 보다가 좀 답답하다든지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소리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자막이긴 해요. 자막 아시죠? 영상 밑에 글자 있잖아요.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요, 자막도 우리 목소리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잖아요. 요즘 뭐 인식하죠. 상당히 많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EW라는,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브류라는 어플을 통해서 내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고 그 브류라는 어플에다가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자막을 거의 한 80~90%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줘요. 내가 일일이 자막을 막 입력하고 하던 되게 힘들던 시대는 한 1~2년 전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찍어서 브류라는 VREW라는 그 어플을 통해서 한번 영상을 넣었다가 출력하면 원하는 한 80% 정도, 90% 정도의 자막이 거의 다 찍혀요. 그럼 틀린 것만 수정하면 돼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깔끔하게 녹음이 돼야 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오디오도 다 되게 중요한데, 이런 캠코더도 오디오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캠코더는 뭐 배경이나 전체적으로 초점을 좀 넓게 잘 잡아요. 뭐 뒤에 있다고 해서 막 흐려지거나 그러지 않고 핸드폰처럼 그냥 전반적인 초점을 잘 잡아준다. 이런 게 이제 캠코더의 장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럼 나중에 나 캠코더 하나 장만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캠코더 가격은, 제가 최근에 이 캠코더를 구매를 했는데 한 130만 원 정도. 그냥 캠코더 하나 정도 구매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은 한 130만 원이나 그 정도 되면은 좀 괜찮은 캠코더를 사시는 거예요. 좀 더 싸게 뭐 30에서 40만 원짜리를 사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충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우리 카메라 많이 봤죠? 이런 카메라는 렌즈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뭐 촬영 스타일에 따라서 나 멀리 있는 새를 찍는 게 너무 좋아. 새가 이렇게 막 노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그럴 때는 망원 렌즈를 끼고, 나는 이렇게 좀 넓게 막 찍는 게 좀 필요해. 그럴 때는 광각 렌즈를 끼고, 이렇게 렌즈를 교환을 할 수 있으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디지털 카메라도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웃포커싱.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찍었을 때 그 사람 뒤에가 뿌옇게 되거나 뒤에 있는 불빛이 뿌여면 되게 이뻐 보이죠. 그렇게 영상미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는 장점은 아웃포커싱이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 사진을 찍는 용이잖아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사진을 찍어서 뭐 썸네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 슬라이드 영상만으로도 엄청난 영상적인 매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쁜 사진 한 100장을 찍어가지고 한 장당 한 3초 정도로 해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럼 300초잖아요. 300초면 한 5분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한 100장을 이쁘게 찍어요. 3초씩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5분짜리 아주 훌륭한 영상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배경음악 깔고 뭐 그 사진의 설명이나 자막을 좀 넣어주면은 그 자체로 되게 훌륭한 영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렌즈 교환을 할 수 있고, 감성 영상, 아웃포커싱, 뭐 사진, 렌즈 교환 이런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하나 용어가 있어요. DSLR, 미러리스 뭐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간단히 용어를 보면 점점 시대는 미러리스, 즉 거울이 없는 걸로 가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보면은 카메라가 점점 컸는데 조금 작아지면서 성능은 우수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미러가, 원래는 어떤 대상이 들어올 때 이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여줬거든요. 여기 눈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물건을 봤어요. 그러다가 셔터를 누르면 거울이 들리면서 이 인식판에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거울 자체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냥 이제 여기서 바로 보고 바로 이쪽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미러리스 시대가 왔고, 그래서 점점 미러리스로 가고 있어요. 아직 기술적으로 대단히 뭐 더 좋아지진 않았지만, 장단점은 있지만 시대적으로는 이제 점점 미러리스 카메라 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아요. 거기다가 풀프레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따라 해볼게요. 풀프레임. 이제 카메라 전문 용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카메라를 누군가 사실 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풀프레임을 사는 게 좀 거의 사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바디다, 몸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크롭 바디는 미러리스나 다른 데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약간 빨간 부분 정도로 잘려 보여요. 풀프레임이 이렇게를 다 찍을 수 있다면 이 크롭 바디는 약간 좀 잘려서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확대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카메라를 산다면 미러리스의 풀프레임 바디를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한 뭐 200만원 선,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찾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핸드폰의 엄청난 장점은 휴대성이죠. 언제든지 필요한 장면을 꺼내서 바로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어플과 연동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재미난 영상을 뭐 마스크나 메이크업을 해주는 그런 영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블로라는 어플을 통해서 내가 찍어놓은 많은 영상들을 한 번에 쭉 모아서 편집 붙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핸드폰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실시간 방송하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각대, 그죠?
핸드폰을 좀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소나 뭐 이런 데 가면은 한 3,000원, 5,000원 정도면은 삼각대를 하나 사실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사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삼각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핀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죠. 다이소에서 핀 마이크를 제가 며칠 전에 3,000원짜리를 샀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보통 저는 10,000원짜리 핀 마이크, 뭐 보야라는 핀 마이크가 있는데 그거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사서 써봤는데 나쁘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